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계를 이루는 요소라고 하는 단원에 대해서 수업을 해볼 텐데, 일단은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울 때 이제 뭐를 알아야 하냐면은 지구계라고 하는 단어를 뜻을 알아야 하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들, 네, 그리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텐데,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지구라고 하면 이제 지구 뭐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지구계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여기 위에서 써서 이제 사용을 했었어요. 이 계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지구계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계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을 뜻을 알아볼 텐데 일단은 이제 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이야기를 해보면 커다란 전체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 모임, 이런 뜻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쓰는 경우들이 있고요. 과학에서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과학 시간이니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이제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태양계가 있죠. 태양계가 있는데 보니까 7살짜리 유치원생들도 태양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태양계의 중심에는 태양이 있죠. 네, 태양이 있고 그 주변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순으로 해왕성 순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죠.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태양이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행성들을 회전을 시키는데 그 회전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중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중력. 나중에 이단원에서 나중에 이단원에서 이제 배울 텐데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고요. 특히 이제 태양의 질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태양의 질량을 중심으로 다 돌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개의 뜻을 다시 한번 위에서 이제 보면은 태양계의 구성 요소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결국은 태양도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뭐 화성과 토성 사이에 소행성 대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도 있을 것이며, 목성, 뭐 토성, 천왕성, 해왕성 위성들이 굉장히 좀 많고요. 그래서 이러하게 구성 요소들이 다양하게 있고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태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생명체가 또 생겨난 거거든요. 태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때문에 생명체들이 또 생겨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뭐 이 바깥쪽에 있는 소행성 같은 것들, 뭐 유성 같은 것들 떨어지는 별똥별 같은 거 떨어지는 것도 이제 우주 바깥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뭐 땅이 모양이 변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이러한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해왕성까지 그리고 여기 태양의 중력에 관련된 모든 천체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태양계라고 하는 명칭을 써서 이야기를 해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라고 하는 뜻을 먼저 좀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앞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커다란 전체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 서로 영향을 어떤 식으로 주고받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지구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지구계라는 단어를 가운데다가 썼는데, 우리 지구의 구성 요소들을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단은 밟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공기 부분,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 그리고 우리 사람 자체, 그리고 동물, 식물, 미생물들 포함한 생물들, 그리고 우리 지구를 포함하고 지구 바깥쪽에 있는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들, 우주에 관련된 부분이 있겠는데, 이러한 다섯 가지의 영역으로 크게 요소들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해보면은 땅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직권이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공기는 기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물은 수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생물은 생물권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는 외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특징들을 알아야 하는데, 일단은 직권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뭐하고 뭘로 이루어져 있냐? 네, 지표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그리고 지구 내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 내부. 이거 좀 글자가 지구 내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권 같은 경우는 주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대기와 그리고 기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름 같은 경우도 기권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수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다, 그리고 강, 그리고 지하수, 그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빙하라고 하는 거, 빙하. 그래서 이 빙하라고 하는 것도 물에 포함이 돼서 수권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생물권은 가장 흔한 것이 사람,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 그리고 미생물들, 등등등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우리가 생물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권에 포함되는 것들은 이제 지구라고 하는 것의 바깥쪽, 바깥쪽, 지구 밖의 모든 요소들. 태양 같은 경우들도 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달, 이런 것들이 있죠. 토성, 목성, 이런 것들, 그리고 더 멀리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외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이 다섯 가지의 요소들이 앞장으로 잠깐 이제 넘어가 보면은 좀 해볼 텐데, 음, 우리가 생물권과 물권을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 생물권과 물권 같은 경우는, 생물들은 물이 있어야만 살 수 있죠. 특히 사람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생물들은 물이 있어야 살 수 있고, 그리고 생물들이 사용하는 물들이 또 물로 또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권하고 수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다에 있는 물이 바닷가에 있는 물이 증발을 해서 바다인데요. 바닷가에 있는 물들이 증발을 합니다. 증발을 해서 뭐를 만드냐면은 구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구름들은 또 나중에
어디를 가서 뭐 바다가 될 수도 있고 땅이 될 수도 있고 결국은 또 뭐를 내리냐면은 비를 내리죠. 그래서 이 비를 내림으로써 다시 강이나 바다 쪽으로, 지하수 쪽으로 물이 또 돌아가게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 네, 되겠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지구계라고 하는 단어를 썼으며, 그리고 이 지구계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일단 뭐 직권과 뭐 다시 기권 또 생각을 해보면은요, 직권에서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데, 네, 화산 폭발 같은 것들, 이 화산 폭발에 의해서 공기가 또 분출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산화탄소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구의 또 대기에 영향을 좀 주게 되겠고요. 특히 이제 뭐 날씨랑 관련 있는 권역은 기권이다 보니까 이 기권이랑도 서로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뭐 이제 수권과 기권 같은 경우들도 결국 뭐 태풍을 만들어서 뭐 이제 물을 뿌리고 네, 이런 것들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예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